Hi everyone! 안녕하세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영어가 쓰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쓰는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표현들도 요즘은 영어로 표현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많은 영어 단어들 중에서도 잘못 쓰여지고 있는 영어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10가지 정도 잘못 쓰여지고 있는 영어 단어와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곳에 갈 때 어떤 표현을 많이 쓰나요, 요즘? 여기서 힐링하고 왔다 라는 힐링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힐링은 한국말이 아니죠. 힐링은 영어예요. 하지만 잘못 쓰여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힐링이 뭘까요? 자, heal 이라는 단어는 동사인데 어떤 뜻이냐면은 상처가 아물어졌을 때 아니면 상처가 치유되고 있을 때 heal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상처가 지금 아물어지고 있어 할 때 it's healing, it's healing. 그때 힐링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마음이 치유되고 기분 좋은 그런 상황에서는 힐링이 아니라 therapeutic 이라는 단어를 써요. therapeutic. 자, 우리가 치료를 한다 할 때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therapy. 다들 therapy라는 단어 아시죠? therapy는 치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적이다 라고 형용사로 바꿔서 therapeutic, therapeutic 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therapeutic 이라는 단어를 어떤 두 가지의 상황에서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 등에 마사지를 받았는데 너무 좋다, 굉장히 치료적이었어 라고 할 때 therapeutic 써도 돼요. 그래서 The massage on my back was therapeutic. The massage on my back was therapeutic. 아니면 우리가 힐링을 쓰고 싶은 그런 상황, 어떤 여행을 갔는데 굉장히 힐링이 되었다 할 때 The trip was very therapeutic. The trip was very therapeutic. The trip was very therapeutic. 그래서 제가 therapeutic을 두 가지의 상황을 나와서 썼는데 하나는 약간 치료적인 것일 때, 외적으로 치료적인 것을 느꼈을 때 한번 써도 되고 아니면 정말 힐링을 쓰는 것처럼 이런 여행에 therapeutic을 써도 되는 거예요. 다들 이해했죠? 두 번째, tension, high tension 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쟤는 왜 저렇게 텐션이 높아? 나는 오늘 텐션이 좀 낮아.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했어요. 뭐냐면 텐션이 무슨 말이에요? 텐션은 tense라는 단어에서 따온 명사예요. 그러면 tense는 무슨 말일까요? tense는 형용사인데 뭔가 팽팽하다는 말을 tense라 그래요. 그래서 고무줄을 당겼을 때 팽팽하죠? 그거를 tense하다 형용사로 써서 굉장히 tense하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쟤는 텐션이 왜 이렇게 높아? 저 오늘 텐션이 굉장히 낮아요 하면은 외국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어리둥절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말을 했던 것처럼 tense는 어떤 팽팽함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물체에 대한 탱탱함을 가리킬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나 분위기가 약간 긴장감이 돌 때 tense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high tension 굉장히 텐션이 높아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hyper 이라는 형용사를 써요. 이거는 약간 들떠있는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한테 가끔 사탕을 주거나 굉장히 달달한 음식을 주면 애들이 막 흥분하죠. 막 흥분해서 뛰어놀고 아니면 막 고함을 지르던가 굉장히 hyper하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저렇게 텐션이 높아 하면은 she's hyper. 그녀는 굉장히 텐션이 높다. She is very hyper. She is very hyper. 자, 텐션이 낮다 할 때는 hyper에 대한 반대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텐션이 좀 낮아 하면은 I feel down. I feel down today. 아니면 I am down. I feel a little down. 나 좀 기분이 낮아 라는 표현이에요.
I feel a little down. I feel a little down. 아니면 I am a little down. I am a little down.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표현. 개그맨. 그는 개그맨이다. 개그맨도 영어이긴 해요. 하지만 잘못 쓰였어요. 물론 영어 단어이긴 하지만 개그맨을 우리가 아는 개그맨을 표현할 때 개그맨을 쓰지 않아요. 개그맨 대신 뭐를 쓰냐면 코미디언이라고 가리켜요. 그래서 그는 개그맨이다 하지 않고 그는 코미디언이다 라고 해서 He is a comedian. He is a comedian. 개그맨 쓰지 않아요. 쓰지 마세요. 자, 네 번째. 우리가 샴푸로 머리를 씻고 나서 또 부드럽게 하는 걸 또 발라서 씻으죠? 그거를 린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샴푸하고 린스라는 표현을 쓰지만 린스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자, 린스라는 단어는 동사인데 어떤 뜻이냐면 헹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Can you rinse my hair? Can you rinse my hair? 너 내 머리 린스 좀 해줄래? 라는 질문을 한다면 머리에 린스칠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머리 좀 헹궈줘. 머리 좀 물로 헹궈줘.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릇을 물에 잠시 헹궈야 돼요. 그럴 때도 rinse를 써요. 나 그릇 헹궈야 돼. I need to rinse the bowl. I need to rinse the bowl. 그때 rinse를 쓰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린스는 똑바로 된 표현이 무엇이냐면 conditioner. conditioner이라고 해요. 자, conditioner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명사로 쓰여져서 conditioner를 머리에 바른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샴푸하고 나서 샴푸로 머리 씻고 나서 conditioner를 해야 된다. I need to put conditioner on. I need to put conditioner on. 그래서 conditioner를 쓰는 거예요. 린스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다음. 나 내일 약속 있어. 나 내일 약속 있어. 나 내일 약속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나 내일 약속 있어. 자, 물론 똑바른 표현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약속 있다라는 그 약속을 promise 아니면 appointment 그 두 개의 단어를 쓰더라고요. 자, 근데 promise부터 볼게요. 자, promise 그 말 뜻 자체는 약속은 맞긴 해요. 근데 이 promise의 약속은 요런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약속하자. 나랑 약속해줘. 그때 promise를 써요. 나랑 약속해줘. promise me. 그때 쓰는 이 promise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많이 쓰는 appointment는 뭐냐면은 물론 약속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과 어떤 장소와 시간을 정해두고 조금은 형식적으로 만나는 거를 appointment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appointment는 예약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 뭐 병원 예약이 있어 할 때 appointment를 쓰는 거예요.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나는 의사 선생님이랑 병원 예약이 있다고 하는 게 appointment예요. 그래서 나는 의사 선생님이랑 병원 예약이 있어.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그러면은 내일 약속 있어.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 이런 조금 캐주얼하고 그렇게 막 형식적이지 않은 같이 놀고 시간 보내고 이런 약속을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plan이라 그래요. plan.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어 plan은 계획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뭐 나 계획해야 돼. 나 계획이 있어. 할 때 plan을 쓰지만 나 약속 있어 할 때도 plan을 써요. 그래서 promise, appointment 절대 쓰면 안 돼요. 왜냐면은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조금 뭐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약간 어리둥절하면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 내일 약속 있어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I have plans tomorrow. I have plans tomorrow. 너 주말 약속 있니? 너 주말 약속 있어 할 때는 똑같이 Do you have weekend plans? Do you have
weekend plans? 만약에 do you have a weekend promise? 아니면 do you have weekend appointment? 하면 안 되는 거예요. plan을 쓰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말할 때는. 자, 다음 많이 쓰는 표현. 이렇게 칠판에 화이트보드에 쓰는 요 아이를 사인펜 아니면 매직펜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하지만 사인펜이나 매직펜은 영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만약에 굳이 매직펜을 쓰자고 매직펜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마술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있는 표현이 아니라서 이 marker 단어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표시를 한다는 단어를 mark라 그래요. 여기 표시해주세요 라고 할 때 mark. 그래서 그 표시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서 marker. 자, 사인펜, 매직펜 아니에요. 뭐라고요? marker. 나 저기 매직펜 하나 줄래? Can I have a marker? Can I have a marker?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쇼핑을 가잖아요. 자, 쇼핑을 갈 때 뭐 물건을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뭐가 있나 조금씩 보고 걸어다니고 그러는 거를 eye shopping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냥 눈으로 본다, 뭘 사지 않고 눈으로 본다. 그래서 eye shopping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올바른 표현은 eye shopping이 아니고 window shopping이라 그래요. window shopping. 그래서 가게나 이런 스토어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창문으로 이렇게 본다. 창문으로 쇼핑한다. 그래서 window shopping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윈도우 쇼핑 할까? 우리 오늘 아이 쇼핑 하자.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Let's go window shopping. Let's go window shopping.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또 많이 쓰여지는 표현 skinship. 요 단어도 영어 단어이긴 하지만 안 쓰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는 존재하지도 않는 단어예요. No. 자, 그래서 나는 스킨십을 싫어해. 그 말은 즉 나를 만지고 이러는 걸 싫어한다는 그 말인데 스킨십 대신 그냥 구체적으로 나는 만짐을 싫어해. 만져주는 걸 싫어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스킨십이 아니고요. 그래서 스킨십을 싫어해라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I don't like being touchy. 자, 이 터치한다는 거를 형용사로 바꿔서 touchy라는 표현을 써서 I don't like being touchy. I don't like being touchy. 아니면 만져지는 걸 싫어해 라고 말을 해도 돼요. 그래서 I don't like being touched. I don't like being touched. 자, 이 두 가지 표현 써도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때도 많아요. 예를 들어 I don't like physical affection 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I don't like physical affection. physical 뭐죠? 육체적인 걸 말해요. affection은 애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애정하는 걸 싫어한다 라고 해서 I don't like physical affection. I don't like physical affection. 아니면 이걸 접촉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I don't like physical contact. I don't like physical contact. 나는 육체적인 접촉을 싫어해. I don't like physical contact. 그리고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표현 하나 더. sign. sign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죠? 자, 이 sign을 두 가지의 상황을 두고 쓸 수 있는데 첫 번째 상황은 진짜 유명한 사람을 볼 때 사인 받고 싶다. 그 유명한 사람의 사인을 말할 때는 autograph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저 사인 좀 해주시겠어요? 그럴 때 Can I get your autograph? 당신의 사인을 좀 받고 싶어요. 당신의 사인을 해주겠어요? 그러면은 뭐라고요? Can I get your autograph? Can I get your autograph? 그렇게 표현을 하고 두 번째 상황은 뭐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올 때 우리가 사인을 해야 되죠. 서명을 해야 될 때 그거는 autograph가 아니라 사인의 명사인 signature를 쓰는 거예요. signature. 그래서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할 때 Can I get your signature? Can I get your signature?
근데 signature 동사가 sign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sign을 써도 돼요. 동사로 쓰고 싶으면. 자, can I get your signature? 여기에 서명을 해주세요 할 때 can I get your signature? 해도 되고 can you sign it here? Can you sign it here please? 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단어예요. 이 단어는 제가 막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단어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인데 와이셔츠, 와이셔츠. 와이셔츠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우리가 쇼핑을 가거나 아니면 뭐 옷을 찾거나 와이셔츠 어딨어? 그러면 다들 와이셔츠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잘못 쓰여진 표현이고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물론 shirt, shirt with 옷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white shirt라는 표현은 없어요. 자, 굳이 막 이해를 하자 하면 white shirt? 뭐 우리가 입는 그 white 셔츠가 하얀색이라서 white shirt 해서 그 white 단어가 Y로 발음이 되니까 white shirt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Y처럼 생겨서 white shirt라고 불려지고 있나 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부르냐면 dress shirt라 그래요. dress shirt. dress라는 단어는 다 알죠? dress 뭐예요? 이런 원피스, 드레스. 근데 조금 형식적이거나 정식으로 입는 옷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따서 dress shirt라고 불러요. 자, 그런 드레스나 원피스는 아니지만 형식적이거나 정식으로 입는 shirt라고 불러서 dress shirt. 나 와이셔츠 어딨어? 여기 와이셔츠 있어요? 여기 와이셔츠 팔아요? 여기 와이셔츠 있어요? 할 때 와이셔츠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dress shirt. dress shirt. 여기 와이셔츠 있어요? Do you have a dress shirt?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제가 와이셔츠를 dress shirt라고 알려드렸어요. 자, 그럼 정식으로 형식으로 입는 그 셔츠가 dress shirt니까 양복 바지는 뭐라 그럴까요? 양복 바지도 똑같이 dress를 써서 dress pants, dress pants라 불러요. 쉽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물론 한국 사람들끼리는 이런 영어 단어나 표현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나 원어민과 얘기를 할 때는 조금은 표현을 잘 써야겠죠? 올바른 표현을 써야 하니까 잘 기억해 두고 올바른 표현을 썼으면 좋겠어요. Good luck!